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카드론하고 그러니까 장기 카드 대출 하고 현금 서비스 단기 카드 대출에 대한 단점, 안 좋은 점을 말씀드렸죠. 공통된 단점은 자주 이용 시 신용 등급의 하락, 신용 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죠. 자, 자주 이용 시, 내가 뭐 한 서너 달, 아니 서너 달 정도인가? 한 네다섯 달? 1년에 한두 번 정도?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받아. 한두 번 정도. 그건 상관없어요. 카드론하고 현금 서비스 안 좋다 하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어머 나 저 카드론 이용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그렇게까지 놀랄 일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하는 거? 한두 번? 서너 번? 이 정도 이용하는 건 큰 문제 없어요. 이용했으니까, 신규 대출 발생했으니까 신용 등급이 그 이용한 때만큼은 잠깐 하락하더라도 다시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다 또 다 상환하면 다시 제자리, 거의 원상 회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자주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카드론을 한도에 맞춰서 찔끔찔끔 나눠서 계속해서 받아 쓰거나 현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돌려막기가 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또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고 그래서 카드론하고 현금 서비스 가능한 이용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그렇다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어. 이용하지 마세요 했는데 몰랐어. 그동안에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용하고 있어. 그럼 이제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아예 애초에 이용을 안 했다면 네 말 듣고 이용을 안 하겠지만 이미 나는 이용하고 있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지나간 얘기 아무리 해봤자 뭐해? 이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어쨌거니 필요 없어.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릴 건데, 안타깝게도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한 자격 조건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 영상 보시고 에이씨 기대했다가 진짜 씨만 하고 끝나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 혹시라도 본인이 그 어떤 상품에 포함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그 상품을 이용해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꼭 상환을 해서 신용 상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에 서너 번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냥 한번 이용하고 딱 갚고 말아버리시면 크게 신용에는 문제 없으니까. 안 갚으면 문제가 되지만 바로바로 다음 달이면 갚아버린다 그러면 의미 없으니까요. 첫 번째, 신용대출을 받아서 상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얘기 들으신 분이 야이씨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화를 내신 분이다. 그럼 이런 분들은 사실 아주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내신 분들은 이미 자신이 다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신용대출 이용할 거 다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현금 서비스 또 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이라면 그나마 뭐 통대안이나 아니면 채무통합 이런 상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통합을 하는, 대안을 하고 통합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대출, 신용대출 플러스 카드로 현금 서비스 이런 걸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통대한 또는 채무통합 쪽으로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신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겠죠. 편은 아니지만 연체 기록이 없고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아주 높은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 상품을 한번 알아보시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무직자. 무직자분들.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무직자의 경우에 가장 카드로는 현금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가정주부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주부가 뭐 쓸 일 있다고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가정주부는 사람 아닙니까? 왜 쓸 일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걸 배우자분이 모르게 이용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게 문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배우자와 상의해서 이번 달에는 뭐 어떤 돈이 들어갔는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받았고, 또 이번 달에는 또 뭐가 들어갔는데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현금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런 걸 배우자와 공유해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두 분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가정주부님께서 혼자서 우리 남편이 알면 안 되니까 하고 몰래 쓰신 게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산더미가 돼가지고 현금 서비스는 돌려막게 되어 갖고 있고, 카드론도 부담스러워서 이자만 납부하던 것이 이제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납부하게 되고, 그러면 배우자가 한 달에 갖다 주는 생활비로 이거 몰래 갚아나가고 생활해야 하는데, 이제 이게 더 늘어나 버리니까 생활비조차라도 생활비 가지고도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알바를 하십니다. 가정에 이제 큰 영향이 없게끔 알바를 조금씩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갚아 나가시는데, 솔직히 그게 쉽지 않죠. 알바 한 돈으로 거의 생활비 해버리면 끝이죠. 그럼 배우자분이 벌어온 돈으로 또 빚 갚고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간혹 가다가 눈물이 날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분들은 누구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안 됩니다. 본인 소유 자동차 또는 본인 소유 또는 부부 공동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 소유자, 이분들에 한해서만 대안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근데 이분들도 여기 처음에 말씀드린 신용대출 받으시란 분들처럼 여기저기 신용대출 다 받고 카드로 현금 다 받고 있는 분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분은 신용대출 이런 게 뭐 안 될 줄 알고 그냥 그때그때 힘드니까 이용했던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만 주구장창 이용하신 분들, 다행히 신용 등급은 아직 나이스 6등급, 올크레딧 7등급 이내로 또 등급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분들, 이분들이 한해서만 가능해요. 이보다 등급 낮고 무직자이신 분이면 죄송하지만 배우자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질질 어떻게 내가 해결할 거야 하고 질질 끌고 가다가는 이제 결국에는 더 큰 짐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사기당한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분들도 많아요. 뭐 저금리로 대안해주겠다 해놓고는 보이스피싱 넘어가가지고 사기 또 이제 더 큰 짐을 안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내용이 안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배우자분하고 상의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본인 소유의 자동차 경우에는 담보 설정이란 걸 합니다. 뭐 본인 소유의 자동차니까 설정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본인이 끌고 다니는 그 차로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야, 담보대출 받아서 그럼 대출만 더 늘리라고? 아니죠.
이거하고 상환을 하라는 거죠. 왜 그럼 굳이 상환을 하냐? 신용등급 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그것도 조금은 포함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월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월 불입금액. 이 무직자, 특히나 이 가정주부. 여기서도 또 배우자 몰래 이용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서든 납입금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당연히 대출을 줄이면 좋지만 대출을 줄이려면 갚아야지 줄어들지. 안 그러면 안 줄어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월 불입금을 줄이느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상환하는 거죠. 왜? 얘는 한 달에 한 번씩 만기 상환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상환을 해줘야 돼. 그걸 상환을 못하니까 다음 달 거 빼서 이번 달 거 맺고 밑에 돈 빼서 위에 돈 메꾸는 거야. 그냥. 한 번 잘못하면 와그로 무너지면 큰일 나죠. 카드로의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짧아요. 보통 2년에서 3년. 그러다 보니까 올 납입 금액이 많아요. 이자만 이용할 때는 만만해. 아주 좋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용했을 때 한 달에 이자가 높아봐야 한 20만 원이 안 되죠. 15만 원 금리가 높아봐야. 아무리 높으면 제일 높으면 20만 원 정도 되지만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서든 메꿔 나가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부턴가는 원금하고 같이 납부하세요 해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돼. 상환 금액이. 이제는 그때 확 하는 거죠. 이제 부담이 확 오죠. 그런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 상환 기간이 보통 4에서 6년. 상환 기간을 늘려버리는 거죠. 월 납입 금액, 그러니까 원금을 갖다가 더 길게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입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단점이 뭐예요? 상환 기간을 늘려놔 버리니까 그만큼 이 상환 기간 동안 내 이자를 내요. 이자는 더 많이 내요. 합해보면 더 많이 내요. 근데 당장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들어. 절대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내가 메꿔 나가기 힘들어. 납입 금액이라도 줄여야지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자 지출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단순히 월 납입 금액을 줄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자, 본인 소유 또는 부부 공동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 소유자분들,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파트론이라는 게 됩니다. 이건 뭐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우자 몰래 이용하고 있어요. 배우자가 알면 안 돼. 진짜 정말 눈물 흘릴 만큼 우리 신랑이 알면 안 돼. 이런 분들 진짜 계세요. 그러면 아파트에 설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설정해버리면 배우자분이 알게 되니까. 아파트론, 한마디로 신용대출 상품이에요. 대신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부부 공동명의거나 배우자 명의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런 분들은 비록 이걸로 인해 신용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신용이 그래도 살아있는 분들은 4, 5천만 원씩 팍팍 나와버려요. 금리도 신용등급이 4등급 이 정도 나오신 분들은 10%대 초반까지 나와요. 그럼 웬만한 신용대출, 1금융권 빼고요. 2금융권에 있는 웬만한 신용대출 비하면 이자가 훨씬 낮죠. 특히 얘네들보다는 이자가 훨씬 더 낮고, 거기다 납입기간도 최장, 가장 긴 것은 10년까지도 돼버리니까 월 납입 금액을 확 줄여버리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상품들은 이자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월 납입 금액을 낮추는 상품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월 납입 금액을 줄이자는 그런 의미예요. 이자 주치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직장인들, 4대 보험 적용된 직장인, 통계 아니라 채무통화 이거 해야 돼요. 이런 자격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딱 보면 저한테 일단 화부터 낼 거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된 대상자는 바로 이분들입니다. 무직자, 가정주부이신 분들. 이거 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마디로 담보 설정을 안 하더라도 담보가 둘 다 있어야 돼. 자동차는 설정을 하지만 자동차가 있거나 아파트가 있거나 아니면 빌라 이런 분들. 그것도 없는 전세로 살고 있거나 월세로 살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배우자분하고 하루빨리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만한 짐이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만큼 커져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정말 본인 스스로 딱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된다. 내가 이만한 짐이 있어도 이건 내 스스로 힘으로 된다. 그러신 분들이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혼자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근데 이만한 짐이 있는데 딱히 해결 방법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 메꿔 나가고는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는 되겠지 이러신 분들, 어떻게는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짐이 점점 커질 거예요. 이 커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배우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게 도저히 나는 배우자하고 얘기할 내용이 아니다. 아니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뭐 한 1년 아니면 몇 개월 후에면은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힘든 분들, 그래서 좀 목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해서 월납입금 줄여가지고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어찌 보면은 이분들에겐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 그나마 이게 적용이라도 된다면 모르겠죠. 이것마저 적용이 안 된다면 사실 이 내용조차도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좀 상황인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죠. 안타깝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들은 현금 서비스하고 카드론만 가지고 그냥 해결하고 지냈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